아, 다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구독자 100만 명을 보유한 유명 게임 유튜버 수탁이 자신이 겪은 납치,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서 어제 저녁에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1시간 넘게 자세하게 풀어놓은 사건의 진상은 정말 잔혹하기 이를 데가 없었는데요. 고통 없는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끔찍한 일을 겪었다는 그날, 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난 10월 말 유명 게임 유튜버 수탁 씨가 겪은 이 납치, 살인 미수 사건 저희가 그때 전해드렸었잖아요. 당시에는 이제 당사자 이 수탁 씨가 치료 중이라서 변호인을 통해서 저희가 자세한 얘기를 전해드렸었는데 당시에 양 변호사님 저희가 전해드렸던 그 사건이 그 200만 조회수를 넘길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고 오늘 더 심각한 상황을 이제 본인의 입으로 다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튜버가 100만 구독자가 넘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라이브 방송으로 자신이 겪은 일을 직접 털어놨는데 이런 거였어요. 지난 10월 26일 밤이었고 인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수탁이 20대, 30대 남성 2명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납치됐다가 구조된 사건이었는데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 이 납치한 주범이 이 자동차 중고장수의 딜러였어요. 예. 근데 이 수탁이 이 딜러를 알게 되면서 자기 차를 이 딜러를 통해서 팔고 대신에 다른 차를 구매를 하기로 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비용도 이미 지불했는데 그런데 차도 안 가져다 주면서 계속 이런 신랑에게 한 2년 가까이를 하다가 그러면 맡겼던 차라도 돌려달라고 하니까 저자죠, 저자. 그 차도 돌려주질 않고 그리고 돈은 계속해서 쓰고 무슨 엉뚱하게 과태료가 날라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럴 거면 차라리 차도 돌려달라고 그랬는데 돌려주지 않아서 갈등이 지속되다가 마지막에 이제 나중에 그럼 돈 돌려주겠다라고 했는데 오라는 장소도 이상해서 처음에 그 장소로 가지 않고 그것도 실랑이라다가 마침내 지난 26일 날 밤에 피해자의 집 지하 주차장으로 오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딜러를 만나라고 내려갔던 지하 주차장에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을 겪은 겁니다. 처음에 이 딜러가 만나자고 한 장소는 CCTV도 없고요. 숲풀만 무성한 정말 외진 곳. 그래서 수탁 씨도 뭔가 느낌이 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 거기 못 가 했더니 결국 그럼 네가 사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갈게. 거기서 보자 했던 겁니다. 아니 내 집, 내 아파트 지하 주차장인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나 싶었습니다. 자, 당시 끔찍했던 상황 수탁 씨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로 사람을 그렇게 내려 찍는데 진짜 이건 사람한테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듯하게 내려 찍더라고요. 이건 진짜 맞으면 난 죽는다 생각이 들어서 순간적으로 손으로 막다가 너무 아프기도 아프고 이게 신체로 야구 배트를 막는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머리를 가격을 했는데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그때 이제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야구 배트로 진짜 머리를 집중적으로 가격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수탁 씨 주차장에 블랙박스도 많고 또 CCTV도 있으니까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면서 딜러가 돈가방을 보여주면서 차에 타라고 하는데 유난히 어두운 뒷좌석에 누군가가 검은색 후드에 마스크에 목장갑까지 끼고 있어서 소름이 끼쳤다라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딜러가 숨어있던 공범을 형이라고 부르면서 밖으로 불렀고요. 수탁과 잠시 실랑이를 벌이던 이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동시에 수탁 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서 못 움직이게 하고는 무차별 폭행을 시작을 합니다. 누군가가 줄 가져와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줄로 목을 조르고 계속 차에 태우려고 해서 수탁 씨가 필사적으로 저항을 했는데요. 야구 방망이까지 꺼내서 죽일 듯이 정말 사람을 죽일 것처럼 내리 찍는 걸 손으로 막다가 손가락이 골절되기도 했다면서 수탁 씨가 사진도 새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 새로 공개한 사진을 보면 손가락에 멍도 심하게 들어있고요. 또 손목에 케이블 타이에 묶인 흔적도 역력했습니다. 이렇게 양손이 묶인 채로 야구 방망이로 가슴 부위 또 머리 여러 군데를 맞았고 어느 순간에 몸에 힘이 쫙 빠진 채로 차에 태워졌다고 합니다. 그 사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저건 지금 수탁 씨 사진. 저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선혈을 이렇게 좀 가리려고 편집을 좀 흑백으로 한 겁니다.
자, 어제 이제 수탁 씨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그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 전말을 공개한 걸 중심으로 지금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자, 교수님, 경찰에 신고는 다행히 하셨어요.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어떻게든 그 시간을 벌면서 좀 버텨보자 했는데, 야구 배트로 때리는데 그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다가 뭐 1대1도 아니고요. 상대는 이제 뭐 힘을 합쳐가지고 목을 조르고 야구 배트로 때리고 뭐 이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중간에 기절한 척도 했었대요. 그런데도 뭐 소용이 없었고요. 나중 맨 처음에는 이제 버틸 때까지 버텼는데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그냥 끌려갔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검사가 CCTV를 보다가 알아낸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 중간에 한번 차를 탈출했던 겁니다. 그래서 차에 한번 실렸잖아요. 그런데 한 차례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실렸어요. 그런데 얼마나 필사적으로 이렇게 피해 탈출하려고 그랬냐면 이수탁 씨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 상태라는 겁니다. 본인의 행동인데. 네, 그렇게 한 번 나왔을 정도로 좀 필사적으로 막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억이 그 기억이 나지를 않는 정도로 사실상 좀 뭐 단기 기억 상실 뭐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뭐 차에 실린 채로 출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경찰 안 온다. 우리가 다 조치해놨고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 경찰이 몇 군데였는데 여태까지 안 온 거 보면 안 오니까 뭐 희망을 버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너네 부모님한테도 우리가 사람 다 붙여놨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요. 우리 아빠가 수원을 꽉 잡고 있는 조폭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스탁은 아 이게 진짠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 납치돼서 끌려가는 차 속에서 심지어 또 이런 말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일식 도구와 중식 도구 저희가 최대한 그 순화해서 표현했습니다. 수탁 씨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그 사람은 누군지도 그러니까 지금조차도 지금 누군지 모르고 자기는 뭐 이런 일을 한두 번 해본 거 아니다. 작업할 때 회칼 같은 걸로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하는데 지금 중식도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중식도는 뭐 이렇게 뭐 하면은 갈비뼈에 뭐 뼈에 뭐 걸려가지고 뭐 하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근데 저 그 와중에 이제 생각하는 거는 어차피 죽일 거면 그냥 안 아프게 죽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뭐 나를 내든 뭘 할 거 그러니까 어쨌든 시체도 숨겨야 되고 뭐 할 텐데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딱 그 얘기예요. 이미 살아날 거라는 기대는 접었어. 대신 덜 아프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게 뭐냐면 그전에도 폭행을 당하고 이동할 때도 계속 폭행을 당합니다. 그래서 안아골절, 눈도 잘 안 보이고 귀에도 피가 나고 기도도 부었고 말도 못하고 침도 못 삼키는 그런 상황인데 저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중식 도구냐 일식 도구. 일식 도구면 그렇죠. 흉기 그거죠.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 경찰에 다 손써놨다 안 온다. 일식이면 좀 편한데 중식 도구라서 갈비뼈에 걸린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장기 판단 얘기도 있었고요. 공범은 뭐 이런 일 한두 번 해본 거 아니다라고 하니까 딜러가 하는 말이 난 세 번째인데 사람 나르는 일을 주로 했다라고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나 죽기구나. 어차피 죽일 거면 안 아프게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고통 없이 죽기만을 바랄 정도로 이대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뭐 많이 죽여봤다. 장기를 어떻게 판다. 이게 뭐 허풍이겠죠. 허풍이 아니라면 이자들은 여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 자, 그렇게 저 차는 인천에서 충남 금산까지 2시간을 넘게 달리는 동안 모든 걸 수탁 씨는 모든 걸 체념했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경찰이 왔습니다.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당시 상황도 들어보시죠. 얼마가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차량 라이트가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딜러가 저 뭐지? 택시인가? 하더니 이제 경찰차였던 거죠. 경찰차가 이제 와가지고 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내려 하고 다 내리라고 하고 그 구조 당시 사진을 제가 이제 받아서 모자이크 처리를 좀 했는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 라이브 방송 중에 지금 저 사진을 보여준 겁니다. 수탁 씨가. 그런데 이제 저 사진을 본인도 내 사진이지만 보기 힘들다면서 잠시 또 방송 중에 자리를 비키더라고요. 그런데 저렇게 경찰이 딱 왔어요. 근데 저 여기 있습니다라는 말도 못할 정도였다.
저 상황 완전히 뭐 저항 의지도 다 꺾여 있고 다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경찰이 운전자인 딜러가 운전해서 현장에서 체포를 하고 뒷좌석에 공범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와중에서도 안 걸리려고 이 수탁의 머리를 짓누르면서 바닥으로 가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거기가 숨겨질 상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때쯤에는 저 여기 있어라고 소리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만큼의 의지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공범이 야구 배트를 계속해서 들고 있으니까 또 해코지 할까 봐 이게 입이 안 열렸었고 뒷좌석에 있는데 뒷좌석에도 이 어린이들이 안 응해서 문 열기 그런 장치를 해놓잖아요. 예, 예. 그래서 문 열고 탈출할 수도 없었고 경찰에 의해서 구조될 때도 손에는 케이블 타이가 그대로 묶인 상태였고요. 구조가 됐는데도 기쁘다는 생각이 안 들고 오히려 구조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 완전히 심신이 그냥 망가졌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요. 경찰이 이 남성 2명 처음에는 이 살인 미수하고 공동 강금으로 구속했는데 검찰에서는 강도 살인 미수로 바꿨고요. 더 충격적인 게 또 다른 공범이 또 있었답니다. 수사를 보완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범행을 도운 공범 한 사람을 추가로 검거해서 구속했다고 합니다. 야, 정말 진짜 이놈들 이거 좀 신상 공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교수님, 그런데 이 수탁 씨가 와, 저 같으면 아이는 은퇴를 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또 네. 방송 복귀를 하겠다고 했어요. 네, 뭐 일단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심리 상담을 하러 가는 길에 심장도 너무 많이 뛰고 누군가가 숨어 있을 것 같아서 공포스럽다라는 얘기도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들 때문에 내가 내 해야 될 일, 내 일상적인 것을 못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 움츠리고 있으면 우울할 것 같아서 최대한 회복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수탁 씨는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오는 게 뭐 당연히 오실 수 있습니다. 죽음에 정말 임박한 경험을 했어요. 심장이 너무나 뛰고 이런 공포 반응도 당연한 거고요. 시간이 지나고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의 통제감을 좀 회복한다는 것, 나의 정체성도 회복한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이 PTSD가 오면 자꾸 회피하거든요. 사람도 안 만나고 일상생활로부터도 회피하고 이런 게 주요 증상인데 이제 그런 거가 없게 회피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당시 방송에 복귀하고 이런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래시백이라든가 이렇게 다시 또 재경험하거나 뭐 이렇게 침투되는 생각 때문에 고통스러우실 수도 있어서 이제 좀 조심하시면서 안정적인 방송하셔야 되고 절대 댓글로 상처 또 주시는 그런 반응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아 이거는 그냥 미수에 그쳤으니 망정이지 이거 진짜 납치 살인 이거는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살인 뭐 미수긴 하지만 납치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강력 범죄라고 봐야 되고 공개를 해야 되고 이거 사실 한 번인가요? 나 그 이상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과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겠습니다. 지금 사건 반장에 제보하십시오.